박 감독님께서는 베트남 팀이 동남아를 씹어먹을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베트남 팀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여 미쯔비시컵 우승하길 바랍니다. 팀 승리를 이끌어주신 박 감독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싱가포르 축구팬들과 인도 축구팬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와, 박 감독님, 이번 경기에선 전과 달리 전격적으로 새로운 선수들을 선발했네요. 별 도움 안되는 반탄 홍주의 수원정을 제거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박 감독님은 베트남의 영원한 넘버원입니다. 박항스호 베트남팀, 최근 열린 A대표팀 평가전, 싱가포르의 4대0, 인도의 3대0, 연이은 대승을 거두자 박항스 감독을 향한 베트남 축구팬들의 사랑은 식을 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베트남 축구팬들은 축구협회를 향해 박 감독을 영원히 잡아달라고 아우성드립니다. 박 감독이 떠나고 난 이후에 베트남 팀을 생각하기도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베트남 축구 비평가는 박 감독이 없는 빈자리를 채울 마땅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만일 박 감독이 없다면 베트남 축구는 다시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박 감독 부임 후 올려놓은 FIFA 랭킹 100위권 내가 깨지고 그 옛날 태국보다 못한 130위권 정도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FIFA A매치데이, 베트남과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와의 두 번의 친선 경기는 올 12월 열리는 미쯔비시컵을 대비한 모의고사 성격의 경기였기 때문에 박 감독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마치 미쯔비시컵 대회 실전처럼 준비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2018년 이 대회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거머쥔 박항스호는 작년 2020년 대회에서는 준결승전에서 태국을 만나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다시 심기일전하여 이 대회 우승 트로피를 베트남 국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박 감독은 친선 경기 2경기 모두 실전처럼 준비했습니다. 이번 미쯔비시컵에서 B조에 속한 베트남 팀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등과 함께 예선전을 치릅니다. 특히 이번 친선 경기 싱가포르전은 본 대회에서 다시 만날 상대이기에 미쯔비시컵을 향한 베트남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박항스호가 이렇게 기분 좋은 대승을 거두자 베트남 언론들과 축구팬들도 대표팀과 박 감독을 향해 박수와 함께 큰 환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 매체 태타오24는 박 감독은 싱가포르전 승리로 동남아 지역 라이벌 10개 팀들 중 8개 팀을 만나 모두 승리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상대는 동티모르와 브루나이 2개 팀뿐인데 이 두 팀을 상대로 승리가 없는 것은 단지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둬 베트남 축구팬들 모두가 흥분 속에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박 감독이 곧 대표팀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에 베트남 축구팬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박 감독과 베트남 축구협과의 계약 만료일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사실상 미쯔비시컵이 베트남과의 마지막 동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감독 머릿속에는 이 대회의 우승 트로피를 베트남 국민들에게 선물하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감독은 이미 계약 연장은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지난 5월 열린 시게임에서 무실점 우승으로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이후 인터뷰에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올해 말 미쯔비시컵이 끝나면 베트남 축협과의 계약이 만료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각에선 박 감독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베트남을 떠나려는 이유가 그간 베트남에서 겪었던 고초, 공황장애에 이를 만큼 멘붕에 빠졌던 기억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할 때는 한없이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다가 몇 경기 패배하고 나면 베트남 축구팬들과 언론들은 180도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국민 민폐로 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이런 이중적인 행위가 박 감독으로 하여금 그 옛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후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을 내려놓고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이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박 감독은 정식 계약 없이 마치 재능 기부하듯 감독직을 수행합니다. 그해 9월이 되었어야 축구협회와 정식 계약을 맺었으나 그 다음 달 10월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에 그치자 바로 경질, 정식 계약서에 사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로 한때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던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도 그런 증상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박 감독님, 잦은 연봉 삭감 안 하세요? 박 감독님, 이전에 제기했던 연봉 삭감 제안,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요? 베트남 언론들은 연봉 삭감 요구로 박 감독을 2번씩이나 죽였습니다. 누구라도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공황장애 증상을 보일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승리할 때는 한없이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다가 몇 경기 패배하고 나면 베트남 축구팬들과 언론들은 180도 다른 우디르급 태세 전환하며 돌변했습니다. 스즈키컵 준결승전에서 태국에게 패배하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내리 6연패를 하다보니 언론들은 박 감독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연일 돌려깎기로 박 감독을 궁지로 몰아넣었죠.
언론 기자들은 경기 전 박 감독에게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옵니다. 박 감독 왈, 얘기 안 할랍니다. 얘기했다가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이기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지면 비난할 거 아닙니까? 얘기 못해 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언론들은 바캉스 감독과 빠른 작별을 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매체는 이제 바캉스 매직 약발이 다 떨어졌다, 곧 박 감독에게 해고 통지가 갈 것이다 라고까지 하며 박 감독을 압박했습니다. 베트남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 이전에야 어쨌든 상관없이 박 감독을 베트남에서 지우려는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축구협회도 함께 가세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팀 닥터라고 치켜 세워주던 최주영 박사를 해고하고, 이어서 김태민 트레이닝 코치를 해고하는 등 바캉스 사단을 와해시키며 박 감독의 손발을 사정없이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언론들은 지금이야말로 박 감독과 베트남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적기이다 라며 박 감독 자르기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한때 박 감독이 잘 나갈 때는 클로비 와도 못할 일을 박 감독이 해냈다. 영원히 박 감독이 베트남에 남도록 해야 한다. 귀화까지 시켜야 된다. 고 목소리를 높였던 베트남 언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두 번의 훈장을 박 감독에게 주며 돈보다 명예라며 연봉을 많이 주지 못한 것을 훈장으로 떼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우들도 잘 나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스즈키컵에서 태국에게 패하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내리 6연패를 당할 때는 베트남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돌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승패의 결과에 따라 180도 달라진 대우를 받는 것은 비단 박항서 감독뿐만 아닙니다. 지난 23일 김판곤호 말레이시아 팀에 패한 태국의 폴킹 감독 역시도 경질될 위기에 처했다고 태국 시암스포츠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태국이 킹스컵에서 말레이시아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자 태국 축구 팬들은 한국인 감독 선임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박 감독은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베트남에서의 내 역할은 여기까지. 태국 축구 팬들은 박 감독의 이 얘기를 상기시키며 그럼 다음 역할은 태국에서 라고 박 감독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 감독이 과연 태국팀을 맡아 베트남을 적으로 만나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할지 오늘도 그것이 사뭇 궁금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허보통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